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분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옛날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1999년 세기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한 2년 동안 저는 놀았습니다. 아주 팽팽 놀았어요. 친구들을 쫓아, 유흥을 쫓아, 범죄라고 할 만한 그런 나쁜 일은 한 적은 없는데, 이제 팽팽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뺀질뺀질하게 생겼었기 때문에, 막 멋부리고 막 이러고 다녔었기 때문에, 뭔가 얽히고 설켰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정학을 3번 정도 받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잘못을 해서 정학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모함, 누명, 막 이런 거? 정의, 모르겠다. 아무튼,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었는데,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저는 사진부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사진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1학년인 저의 눈에는 홍보를 온 2, 3학년 언니들이 너무 예뻤고 그 사진부 언니들이 너무 예뻤고 멋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면접을 받고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진부에 합격한 저 1학년 애들이 착하고 잘 맞고 이래가지고 주말마다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사진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진부에 1학년 중에는 예쁜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저희 학교 사진부가 유명했어요. 여고였으니까. 주변 남고의 사진부, 이제 같은 부끼리 그때는 좌담회라고 했습니다. 좌담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근데 미팅이죠. 이렇게 만나서 이제 미팅하고 노래방 다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고백했어. 놀았어요. 여튼 이 사진부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사진부원들 중에 우리 반에 같은 반이었던 애가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저랑 살짝 결이 달랐거든요. 공부도 진짜 잘하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미스테리한 애였는데 걔랑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단짝 비슷한 것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가 지 남자친구랑 100일이라고 동인천에 있는 호프집을 예약을 했대요. 자기가 쏜다고. 어떻게 가야죠. 한껏 멋부리고 가야죠.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인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인천에 있는 호프집을 얘가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동인천은 여러분 그 당시에 1999년 그 당시 그쯤에 뭐랄까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해야 될까? 인천의 가장 큰 번화가 유흥가였어요. 그 동인천역 부근은 술집, 밥집,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로 아주 바글바글바글 조금 좁은 골목에 그렇게 많은 그런 유흥가였는데 그 동인천 제물포 쪽으로 고등학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10개 됐나 봐. 그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동인천 호프집에 6시까지 가야 돼, 그 파티에. 근데 저는 이제 학교도 멀고 집도 동인천이랑 정반대 쪽이어서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이제 제 중학교 때부터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그 근처 고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잘 뚫어주는 호프집이다 하고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저를 데리고 그 호프집 앞에까지 데려줬어요. 6시에. 근데 그 호프집에 저를 넣어준 거죠. 가서 놀아. 그러고 나서 걔는 그 근처에 다른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놀았겠죠.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술집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되지만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준 그 호프집의 이름은 동인천 유흥가의 아주 작은 골목 2층에 있던 라이브2 호프집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가 술집을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딱 입구부터 그 호프집이 2층이었다 그랬잖아요. 라이브2 호프집이.
입구부터 이제 좁은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양벽과 천장을 그 뭐랄까, 그 동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동굴처럼 울퉁불퉁하게 스티로폼으로 해놨겠죠? 아주 되게 좁아요. 한 2명 어깨 부딪힐 만한가?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라 올라갔어요. 그때는 막 동굴 같, 멋지다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아주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큰 호프집도 아니에요. 뭐 한 40평 되려나? 뭐 아무튼 되게 좁은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100명은 넘어요. 충분히 넘는 100명이 넘는 전부 다 고등학생들로 꽉 차 있었어요. 벌써 6시인데도. 심지어 교복을 입고 있는 애들도 많았고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해도 다 고등학생이죠. 저를 포함해서. 원래 10월, 11월 이럴 때 학교 축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가 10월 30일 그리고 토요일이었고 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학교들이 거의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축제를 마치고 축제 뒤풀이 온 학생들로 그 호프집이 거의 만석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꽉꽉꽉 고등학생들로 눌러져 차여 있었고, 창문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창문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다 창문을 대놓고 강목으로 X자로 못을 박아놨어요. 아주 깜깜하게. 몰라요. 그땐 깜깜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판자들로 창문이 다 막혀 있었어요. 뭐 호프집은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술집은 이런 분위기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죠. 이제 갔더니 그 주인공 애가 이제 와 있었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100일이라니까 남자친구도 왔겠죠? 사진부 애들만, 우리들만 그러니까 초대한 줄 알았는데, 일단 가보니까, 우리 반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여자애들 3명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재수없는 애들이 3명 있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애들이, 어떻게 말이 순화가 안 되네? 별거 아닌데 깝친 애들 3명 있었거든요. 걔네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걔랑 그렇게 친한지를 몰랐어. 근데 걔네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짜증이 났어. 걔네를 딱 보자마자 짜증이 났는데, 제가 정말 더럽게 싫어하던 걔네가 정말 지 옆에 지 남자친구들을 하나씩 끼고 앉아가지고, 보니까 걔네 남자친구들을 통해서 얘가 남자를 사귄 거야. 그러니까 100일 파티에 그 친구들을 초대를 해야 됐겠죠. 걔네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심기가 뒤틀렸어, 제가. 근데 어떻게? 앉았죠.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은 꽉꽉 차 있죠. 그 좁은데 100명이 넘으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그 주방 옆에는 큰 가스통이 한 2-3개 이제 놓여져 있고, 거기서 이제 찌개 같은 거를 초벌로 끓여가지고 이제 브루스타에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깔끔 떠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막 끓여 먹고 숟가락 다 담가서 찌개 먹고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야.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아주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막 이 숟가락도 들어올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심기 불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도 너무너무 작아. 딱 앉았더니 이 한 칸짜리인데 앉았더니 무릎이 막 벽에 닿는 그런 조그만 화장실. 그래서 그 사진부 애들도 다 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뻘쭘하게 있죠. 얘네도 놀란 거지. 저는 이 여자애들이 같은 반이라 알지만 다른 사진부 애들은 얘네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쟤 김유리 왜 이렇게 그렇게 찐따 부리냐. 제가 계속 막 욕하고 막 이랬거든요. 짜증나. 여기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쟤 김유리 저 왜 저러냐. 모르죠. 근데 얘네는 얘네 딴에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놀려니 그것도 어색한 거지. 봐요. 우리 사진부 애들은 다 술을 안 먹죠. 술을 안 먹어요. 착한 애들이었던 말이에요. 술집은 가지만 술은 안 먹는. 말도 안 돼. 술을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저는 얘네를 꼴 보기 싫은 애들을 보려니 너무 싫어. 막 그래. 근데 얘는 남자들 끼면서 또 막 저를 눈으로 훑기보 오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가 싫으니까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뭐 가오 잡고 꾸민 여자애들끼리 막 시비 걸고 시비 붙고 막 이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였는데 저도 역시 가오 잡고 꾸미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애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 호프집 안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걔는 호피무늬 막 옷을 입고 있던 여자인데 아주 정확히 기억나요.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런 애인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거를 눈으로 계속 따르면서 위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딱 시비 거는 거예요. 딱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뭘 보냐? 막 이러면서. 아, 이런 얘기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니 따라 나와라 어쩌니 막 이러면서 막 뭔지 알죠? 근데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시비를 붙은 애들은 진짜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 세다. 센 척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막 이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앉았는데 이건 아니야. 난 더 이상 얘네를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야, 나 간다? 그랬어요. 한 30분 있었나? 6시 왔으니까 30분? 40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왜 가게? 하면서 그러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쏜다고. 이제 파티에 왔으니까 쏜다고. 그래서 알았다, 나 간다. 야, 가자. 그러면서 내가 사진부 애들을 이제 일으켰죠. 야, 가자. 그랬더니 왜 그래? 예의상 왔으니까 1시간만 있다가 가자.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못 버텨. 그럼 니네 있어. 나 간다. 그랬더니 이제 사진부 애들이 유리 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 있을게. 노래방 가 있을게 하고 저를 다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 노래방을 봤더니 지하 노래방에 약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영업을 안 해. 그 토요일 6시에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공사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 노래방 이름이 히트원? 히트원 노래방이었어요. 히트. 그래서 보니까 바로 길 건너라 해봤자 걸음으로 한 3-4걸음이에요. 골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길 건너 2층에 히트2 노래방이 있었어요. 반대인가 이름이? 그래서 소리를 이제 질러가지고 야, 우리 그 밑에 말고 건너편 히트2 노래방에 가 있을게. 거기로 와. 그러면 네가 돈 내. 네가 내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다 결국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네도 좀 그랬나 보지. 그래서 따라 나와가지고 모두 다 노래방에 앉았어요. 그때 몇 명이야 그러면? 한 15명, 10명 정도 됐으려나? 그 남자애들까지 다? 그래서 내가 남자애들 보내. 거기서 술을 먹던 보내든 아무튼 보내라고. 그래서 여자애들 우리끼리 앉았어요. 그 애들 빼고. 걔네는 어디 갔을까? 걔는 옆방에 있었었나? 몰라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를 한 곡 다 마치기 전에 밖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얘네 이 학교들은 도대체 지금 6시, 7시가 다 돼가는데 무슨 폭죽놀이를 지금 하냐, 불꽃놀이를 지금 하냐. 그러면서 시끄럽다. 팍팍팍팍 소리가 막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럼 우리 나가서 불꽃놀이라도 볼까?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방에 있으래요. 그래놓고 자꾸 시간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1시간을 끊고 들어온 지 앉은 지 2분도 안 됐는데 무슨 시간을 더 넣어주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있으랜다. 그리고 노래를 그냥 그때는 막 시간 더 넣어줬다 좋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방 문 그 위에 그 틈 사이로 연기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좀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갔어요. 너네 있어봐. 제가 먼저 나갔는데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어디에? 호프집에. 그 노래방 2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2층에서 문 열면 밖으로 통하는 철제 발코니 같은 계단이 외부 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층 발코니에서 2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난 그 2층을. 그 좁은 골목에 소방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튼 엉망진창 아수라장 그런 게 없었어요.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소방관 아저씨들은 뛰어다니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불은 활활 타고 연기가 막 시꺼먼 연기가 나오고
계속 가스병들이 터지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이 장면에 귀에서 삐 소리가 난 채로 계속 저는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 퍽퍽 터졌던 그 불꽃놀이인 줄 알았던 거는 그 술집의 병들이 터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브루스타 가스통들이 가스가 터지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 그걸 노래방 안에서 시끄러운 상태로 듣다 보니까 폭죽놀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희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발코니 그 철제 계단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걸 잡지 못했어요. 그 노래방 아줌마가 손 대지 말라고, 손 화상 입는다고. 그러면서 저는 넋을 놓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서 나온 지 5분? 됐으려나? 4분? 앉자마자 한 곡 불렀으니까. 그 정도 됐을 거 5분. 또 안 돼서 화재가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집에 간다고 하고 빨리 도망치듯이 간 애들도 많았고 그렇게 다 떠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오래도록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오래도록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봤죠. 호피무늬 옷을 입은 여자애가 소방관한테 끌려서 내려와 발목을 잡혀서 끌려서 내려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 호피무늬 옷을 입은 여자애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불에 타서 까맣게 돼 있었고 그 스타킹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거는 스타킹이 불에 녹아서 다리 살에 늘러붙어 있던 거. 그게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모습. 이 사고가 동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인현동 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로 50명,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부 다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냥 화상 입고 이제 부상자들은 그 2배가 될 거예요, 아마. 7, 80명이 아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손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대형 화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자죠. 경험자고, 목격자고, 거기 있었고,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는데, 여튼, 그렇게 얼마나 봤을까? 오랫동안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삐삐가 엄청 왔더라고요. 그땐 삐삐 시대니까. 삐삐가 엄청 왔어요. 저를 데려다 준 그 친구. 저를 그 호프집에 앞에까지 데려다 준 그 친구. 6시에 데려다 줬으니까, 그리고 이 화재는 나중에 보니까 6시 50분에 난 화재였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데려다 주고 얼마 안 돼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런 화재가 났다고 그 동인천 일대가 막 소방차가 몇십 대가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걔도 들었겠죠? 불이 어디서 났대요? 라이브 2에서 났대 했더니 얘는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놨죠. 내가 김유리를 데려줬는데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사람이 막 죽었대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그래서 삐삐가 막 엄청 왔어요. 걔랑 그 친구랑 그 당시에 제 남자친구 일단 버스를 타고 그 정신이 어디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에 걸려서 저희 동네에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다들 멍하니 앉아있다가 한 9시, 10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누워서 TV를 보다가 왔어! 김유리 이거 봐봐. 불이 났대. 학생들이 다 죽었대. 이런데 막 속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사망자 명단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화면 위로. 이름, 학교, 나이. 진짜 하얀색 글씨로 화면을 꽉꽉 채우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새. 그 3시간 정도의 사이에. 그래서 그러네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막 손이 막 떨리는데도 이제 꼭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갔더니 그때는 중학생이었던 제 동생이 아빠! 누나한테 불냄새나! 캠프파이어 하고 왔나 봐.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도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제가 그곳에 있다가 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조개구이 먹고 왔어. 이러면서 그 와중에 조개구이를 먹어서 그래? 불냄새나? 막 이러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벌벌 떨면서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에 그냥 그 불냄새 나는 옷을 입고 똑같이 입고 나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어디든. 모르겠어요. 불냄새를 없애고 싶었나? 왜 그 옷을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흔적을 지우고 싶었나 봐요. 증거를 없애던지 걸릴까봐. 왜냐면 어쨌든 제가 잘못했잖아요. 술집에 갔잖아, 학생이. 저는 빠른 생일이기 때문에 그땐 16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본 상황, 겪은 상황이 무섭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고 그거를 누구한테 걸릴까봐 그게 또 두려웠던 16이었네요. 그 불은 아까 제가 말했던 공사하고 있었다던 지하 공사를 하고 있었나 무슨 아무튼 용접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꽃이 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지하 노래방에서 난 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계단에 동굴같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좁은 계단에 스티로폼이 불에 얼마나 잘 타요. 그리고 좁은 계단이니까 그 지하에서 난 불이 그 좁은 계단, 그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을 다 태우고 좁으니까 굴뚝처럼 확 올라간 거예요, 불이. 2층까지. 그리고 가스통들. 그 많던 부탄가스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호프집에는 비상구가 없었어요. 출입문 그 단 하나. 그런데 그 사장이 출입문을 닫고 돈을 내고 가라. 돈 안 내면 못 간다 하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잠갔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거니까. 그 사장이 얘네들 불이 났는데 대피는 못 시킬 망정 문을 걸어 잠그고 돈 안 내면 못 나간다 하고 이제 불길이 거세지니까 자기는 도망갔어요.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창문은 아까 제가 나무 판자로 다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탈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도 없었죠. 탈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을 해서 불보다는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술집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물론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곳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고 뭐 슈퍼에서 뭐 이것저것 사는 것도 쉬웠고 근데 이 호프집의 큰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된 문제는 이게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뭐 검사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어요. 저도 이 사장이 그 중구 인천 동인천 그 인현동 중구거든요. 인천 중구 공무원들 경찰들한테 수시로 뇌물을 줘가면서 그 영업을 시시하고 있었던 그런 무허가 영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때 거기에 그 호프집에 갔던 학생들이 뭐 이런 걸 다 알고 갔을까요? 그냥 잘 뚫리는 호프집이 있더라. 라이브2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동인천에서 학생들 받아주기로.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어이없이 그냥 대피만 시켰어도 다 살았을 텐데 어이없이 문을 잠그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 후에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뒷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갔던 그 좁아터진 화장실 그 화장실 내에 환풍구 있죠? 그게 거의 유일한 환풍구였는데 그 호프집에서 그 좁아터진 화장실에서만 29 정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벽을 타고 쌓여있던 그 환풍구 이제 질식하니 여튼 그렇게 많은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가을에 그 축제 날에. 그런데 저는 저의 정말 더러웠던 성깔 때문에 저와 저의 무리들 저의 친구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재수없다고 했던 그 우리 반의 3명 걔네도 제가 재수없다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착해서 그렇게 미웠을 제가 성질을 그렇게 부리고 나갔는데도
그래도 제가 나가니까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놀기가 뭐하니까 투덜투덜 하면서도 저를 따라 나와서 그렇게 해서 살았던, 음, 그래서 우린 살았죠. 그리고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떠들썩하죠? 교실이고 선생님이고 뭐 뉴스고 떠들썩해요. 막 우리 학교는 멀어서 다행이다. 우리 학교 애들은 없어서 다행이다. 응? 어떤 미친 것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술집에 가냐. 어떤 사람들은 막 죽어도 싸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제 친구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다들 괜찮아 보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하하호호 그렇게. 나는 안 괜찮은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꿈을 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평소대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구나. 뭐 그러기로 했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치열하게 고3 1년을 공부해서 대학교에 갔어요. 그때 힘들었나?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무렵에 제가 힘들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냥 그렇게 덮었어요. 제가 봤던 거,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 맡은 냄새 전부 다 덮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듯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한 3학년? 한 5년 정도가 훌쩍 넘어간 시기죠. 그냥 길을 가다가 학교를 가는 길이었는지 어떤 길이었는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고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몇 초 동안 완전 패닉 상태에 있다가 또 괜찮고 또 몇 달 후에 또 똑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다가 그때 그 걸었던 그 주변에 그때는 정신병원? 정신과 진료? 이런 것들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 의원. 뭔지 내과인지 뭔지도 몰라. 일단 올라갔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지 않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갔더니 이제 좀 꽤 큰 병원이었는데 상담 같은 거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과거 얘기들도 하고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의사분께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제 찾아낸 원인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화재 사건, 정말 간발의 차로 살았던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누군가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사건을 입으로 꺼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덮었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대요. 근데 아니 지금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일이 왜 지금 일어나느냐. 근데 그거래요. 그럴 수가 있대요. 아주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죠.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자동차가 제 앞에서 끽 섰던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때 같이 있었던 사진부 친구들 중에 2명이 아직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여전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이에 제가 몇 번씩 툭툭 이제 얘기를 꺼내보면 야 그때 있잖아 우리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야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때 그 얘기를 왜 해? 하면서 걔네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걔네들한테는 괜찮았었거나 지금도 괜찮고 그때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았었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철없던 과거 얘기 아니면 이미 잊혀진 얘기
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좀 됐을 때 엄마랑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둘이 때를 밀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는 저도 이제 나이가 20대 넘었으니까 엄마 그때 사건 기억나? 불났던 거 기억나? 했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 빨개벗고 목욕하는 상태에서 나 사실 뭐 거기에 있었고 짧게 아주 축약해서 얘기했어요. 거기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뻘거벗고 물에 젖은 그 등짝을 등짝 진짜 스매싱 쫙 소리 나게 맞고 웃었나봐요. 둘 다.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저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괜찮잖아 살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툭 이렇게라도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때 그 제 친구들이랑도 이제는 그 애네들한테 얘기를 의식적으로 꺼내진 않지만 그때 한번 얘기를 꺼냈을 적에 우리는 어렵게 기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오늘은 10월 30일 오늘은 저에게 그런 날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때 죽은 제 나이 또래 애들을 추모도 해보고 추모하고 또 저랑 시비 붙었던 걔를 그때 시비 붙어서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나올걸, 한판 붙자고 끌고 나올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때 그 호피무늬 걔도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그 사고 후에 대부분의 그 사망자들은 화장을 해서 그 바다에 뿌려졌다고 해요. 인천 바다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는 그 호피무늬 여자애는 사실 제가 이름을 알아냈어요. 왜냐면 그 사망자 명단에 학교 이름 나이가 다 뜨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아서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애는 그의 부모님이 그 사고로 죽은 그 남자친구, 그 여자의 남자친구랑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 얘기지만 솔직히 매년 생각이 난다거나 오늘 10월 30일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의식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차가운 바람 냄새? 이런 게 나면 이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네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지 못했고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들 오늘 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